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전자기파,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를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기파는 파동이다. 파동, 진행파. 그래서 파동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직이다. 그 정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전기장 성분. 이게 우리가 전자기파를 표현하는 수학적인 식은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인데요. 그래서 주로 어떤 것만 자기장이 함께 있지만 자기장은 표현하지 않고 전기장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장이 있겠죠. by 해서 y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 플러스 phi 제로라고 하는 자기장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전기장만 어차피 자기장과 전기장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장만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만 표현됐다고 전자기파가 전기장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다. 자기장은 잠깐 놔두고 전기장으로만 표현한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EX는 E0 전기장의 앰플리튜드 크기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 플러스 phi 제로가 위상이라는 것을 초기 위상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보면 일단은 t는 시간이겠죠. 타임. 그럼 z는 위치 또 거리, 디스턴스, 거리가 되고요. 이 두 개는 변수가 되겠어요. 변수. 그래서 시간과 위치가 변하게 된다. 시간과 위치가 변화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x는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바뀐다라는 거죠. 전기장의 전자기파의 일렉트릭 필드는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K와 오메가가 무엇이냐? 자, K와 오메가가 무엇이냐? 그래서 K는 이름은 전파 상수라 부르고요. 프로파게이션 컨스탄트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웨이브 넘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별명이 웨이브 넘버예요. 자, 웨이브 넘버. 그래서 파수, 우리나라 말로는 파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는 뭐라고 부르냐면 앵글러 프리퀀시라고 해서 각 진동수라고 불러요. 각 진동수. 일단 파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파수를 살펴보는데, 자, 이 파수는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람다 분의 2파이 분의 람다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2파이는 이 한 원주율이죠. 그래서 360도 해당하는 것이 2파이가 되죠. 2파이 원주율. 그리고 람다는 파장이 되겠습니다. 웨이브랭스 오브 라이트. 이 전자기파의 파장이 람다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하냐? 자, 이 잘 보세요. 이 코사인이라고 하는 코사인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여기는 길이에 대한 단위가 들어갈 수 있나요? 또 시간에 대한 단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코사인, 사인 안에는 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했던 것처럼 세타는 각도, 디그리, 각도나 또는 라디안, 도
또는 파이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각도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코사인과 사인 안에 표시입니다. 그래서 라디안으로 되거나 아니면 각도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코사인과 사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봤더니 Z는 뭐다?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이를 두 개를 곱해서 각도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람다분의 파이. 그래서 한 주기를 거리에 대해서 한 주기가 이만큼 한 주기다. 한 주기를 람다라고 하자. 람다만큼 오면 이것이 얼마만큼 온 거죠? 이것이 2파이만큼 온 거죠. 2파이. 그래서 한 주기가 되면 거리상 한 주기가 되면 2파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 주기가 되면 2파이가 되게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K는 람다분의 2파이 하고 여기다가 KZ는 람다분의 2파이 Z 이렇게 하는 거죠. Z가 만약에 람다다, Z가 람다다 그러면은 2파이가 돼서 한 주기가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게 되고요. 이것을 프로파게이션 컨스탄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이것이 2파이가 되는 한 주기가 되는 이게 훨씬 더 짧아지겠죠. 예. 파장이 짧으면 훨씬 더 짧은 조금만 변해도 위치가 조금만 변해도 금방 2파이 한 주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넣어주면 한 주 네, 이제 전파 상수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전자기파가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기를 결정할 수 있죠. 시간에 대한 주기를 T라고 할 수 있습니다. T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앵귤러 프리퀀시를 정의를 내리는데 2파이 분의 T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여기 람다하고 마찬가지로 T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이 T분의 1은 뭐냐면 2파이 뮤가 됩니다. 주파수 뮤. 그래서 각진동수를 2파이 뮤라고 표시할 수 있고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오메가 T 여기서 오메가 T 해주면 라디안이 나오는 거죠. 라디안. 그래서 주기 T만큼 시간이 바뀌면 한 주기만큼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각진동수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각진동수라 부릅니다. 앵귤러 프리퀀시다 이렇게 부른다. 네. 그래서 전자기파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상. 자, 위상을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하면 이 코사인 안에 있는 모든 항을 위상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할 때 이 세타가 위상이 되는 거죠. 위상, 페이즈. 그래서 전자기파에서 세타에 해당하는 것은 오메가 t 마이너스 kt 플러스 파이 제로다. 이것을 통칭하여 위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phase of wave,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wave라고 하면 electromagnetic wave에서 electromagnetic을 생략하고 wave라고 부르죠. 그래서 phase of wave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위상이다. 위상이 바뀌었다. 자, 위상이 바뀌었다. 위상이 change 됐다. 이런 말을 써요. 위상이 change 됐다. 이 말은 이 전체 위상 파이가 파이 프라임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여기서 오메가 t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바뀌어서 위상이 바뀔 수도 있고, KZ가 바뀌어서 바뀔 수도 있고요, phi 제로가 바뀌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위상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파동 자체적으로 이런 위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또 외부적인 효과에 의해서 위상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모노크로매틱 플랜 웨이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노크로매틱 플랜 웨이브. 자, 이 모노크로매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일 파장이에요. 이 파장이 단파장, 파장이 하나인, 파장이 하나. 그래서 여기서는 람다죠. 람다인 파장을 가진 빛을 뜻하고요. 플랜 웨이브는 이것이 평면파, 우리가 이제 한글로 이제 평면파라고 합니다. 평면파. 그래서 이 넓은 면을 가지고 있는 평면파다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이 Z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부릅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단 여기 이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자, 이 일렉트릭 필드는 뭐다? 모노크로매틱 플랜 웨이브다. 모노크로매틱이다. 왜냐하면 파장이 하나기 때문에. 그리고 플랜 웨이브다. 이 면의 전체 면에서 동일한 위상을 갖는 것이 플랜 웨이브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웨이브가 뭔지.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전자기파가 하나만 이렇게 파동이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빛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것이 여러 개가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져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동이 전자기파가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져서 나가는데, 이것이 첫 번째는 이것이 파장이 같아요. 동일한 파장. 그래서 파장이 같다. 파장이 하나다. only one. 그래서 이걸 모노. 우리가 보통 모노는 하나, 유닛이라는 뜻이죠. 하나. 모노 크로매틱. 자, 모노는 원이란 뜻이고요. 크로매틱은 웨이브 랭스란 뜻이에요. 웨이브 랭스, 파장, 색, 컬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로매틱 하면 컬러하고 모노는 원이다. 그래서 다 뭐 이런 게 있어요. 크로매틱. 이거는 다이는 두 개를 뜻합니다. 두 개. 자, 그 다음에 멀티는 여러 개를 뜻하죠. 여러 개를 뜻하겠죠. 그래서 멀티 크로매틱 이렇게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배울 것이 우리가 광통신에서 배웠던 게 있죠. 색 분산할 때 크로매틱 디스퍼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이게 색 분산. 그래서 그때 크로매틱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파장이 같다. 예. 물론 이제 뭐 꼭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파장이 같지는 않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전자기파, 우리가 EX는 E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 플러스 파이 제로다. 이것은 파장이 하나다. 파장이 하나고 평면파다. 이 평면파라는 얘기는 이것이 같은 평면을 같은 위상을 가진 것을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연결을 이렇게 하면 이것이 평면을 이룬다. 이게 저기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으로 보면 이런 평면을 이루어서 전기장들이 이렇게 있고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이 평면은 동일한 위상을 가지는 것이 평면파인데 이런 위상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웨이브 프론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프론트. 네. 웨이브 프론트는 앞면이죠. 웨이브의 앞면. 그러니까 면을 뜻해요. 면. 웨이브의 면. 그래서 웨이브의 면인데 어떤 면이냐면 웨이브의 위상이 상수인 모두 동일한 웨이브 위상이 동일한 그런 면을 웨이브 프론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웨이브 중에 동일한 것이 어떤 것들이 동일하겠어요? 예, 같은 위상에 위치한 것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요. 이게 좀 틀어져 있다. 얘도 좀 틀어져 있다. 이렇게 있다. 위상이 제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하여튼 이 맥시멈 지점이 위상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지점을 이렇게 이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어 보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요 면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자, 이 면을 웨이브 프론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웨이브 프론트는 이 그 플레이 웨이브의 웨이브 프론트는 진행 방향의 수직이다. 그래서 웨이브 프론트가 있으면 이 웨이브 프론트가 평면이 있죠.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주로 만약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non-conducting medium, 이것은 자성이 없는 이런 물질들을 통과하는 빛 같은 경우를 생각했을 때 주로 BY보다 electric field로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 자성이 있는 경우는 마그네틱 필드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경우, 주로 우리가 살 때 자성이 없는 매질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로 표현해도 무방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주로 옵티컬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인 EX를 가지고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EX를 가지고 전자기파를 표현해준다. 전자기파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장으로만 수식을 만들어서 해석을 하고 그걸 이해를 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자, 이게 저 그림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자,
이것이 지금 플랜 웨이브를 표현을 해준 거고요. 이게 지금 일렉트릭 필드가 이런 그 사인의 형태를 가질 때, 형태가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질 때 왜 아까하고 모양이 다릅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위치가 어디예요? 0 위치죠. 그래서 EX, E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 파이 제로에서 파이가 얼마다? 2분의 파이다. 그래서 이것은 E0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거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플래닛 웨이브는 위상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 초록색하고 위상이 같은 면을 모았더니 이 초록색 면이 만들어지고, 빨간색하고 위상이 같은 면을 모았더니 빨간색, 보라색하고 면을 모았더니 보라색.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기장들이 이렇게 이 면을 따라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전기장들이 면을 따라서 존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뭐라고 한다? 웨이브프론트라고 한다. 위상이 상수인, 위상이 동일한 면을 웨이브프론트다. 그래서 이 웨이브프론트가 이렇게 보시는, 웨이브프론트의 전체 일렉트릭 필드가 0이었다가 전체 일렉트릭 필드가 조금 커졌다가 조금 밝아졌다가 더 밝아지고 더 커지고 최고로 커졌다가 줄어들고 또 0으로 가고, 또 다시 반대로 더 밝아지고 이런 식으로 웨이브프론트, 우리가 이렇게 이 웨이브프론트 면을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라 생각하시면, 형광등이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조금 더 밝아졌다가 더 밝아졌다가 맥시멈으로 밝아졌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줄어들고 다시 0으로 가는 이런 형태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이 있다, 이 동일한 면이 있다. 이것이 웨이브프론트다. 진행 방향은 웨이브프론트의 수직이다 하는 것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웨이브프론트가 웨이브프론트가 잠시만요. 이게 되려나? 네. 녹화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이 한 장을 가져올게요. 자, 이 종이가 있죠. 자, 이 종이가 웨이브프론트예요. 그래서 웨이브가 이 종이가 평평한, 이제 좀 울렁울렁한데 평평한 면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진행 방향은 이 종이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죠. 자, 이게 평평한 것이 플랫 웨이브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게 평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게 굴곡이 이렇게 웨이브프론트가 이런 식으로 굴곡이 져서 이런 모양을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 웨이브프론트의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면에서는 여기가 수직이고요. 자, 이쪽 면에서는 이쪽이 수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면에 따라서 전파될 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퍼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퍼져. 플랜 웨이브는 이 평평한 면이 그대로 앞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이 동그란 면은 이렇다가 점점 앞으로 가면서 나가는 각 웨이브프론트의 점들 위치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화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사용법이 좀 서툴러서. 자, 일단은 그렇고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해 가는데, 그러면 이 진행하는 웨이브 프론트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웨이브 프론트하고 연결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페이즈다. 페이즈가 어떻다? 컨스탄트, 동일하다, 같다, 이것이죠. 그래서 웨이브 프론트가 앞으로 진행해 간다는 것은 페이즈가 앞으로 진행해 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페이즈가 앞으로 진행해 간다는 것은 페이즈가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이 페이즈 벨로시티입니다. 벨로시티, 페이즈 벨로시티, 페이즈 속도, 위상 속도. 자, 위상 속도, 위상이 속도를 가진다 라는 거죠. 자, 위상이 속도를 가지는데 웨이브 프론트가 앞으로 진행을 해 갔어요. 자, 웨이브 프론트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던 웨이브 프론트가 이만큼 진행을 했습니다. Z 방향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위상과 여기서의 위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시간이, 여기가 t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후에 여기 위치가 됐어요. 그때 위상의 동일한 위상이야, 다른 위상이야? 위상이 동일하다는 거죠. 여기서 위상과 여기서 위상이 동일하다. 자, 그래서 위상은 여기 보시면 시간이 지나고 위치가 바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상은 항상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바뀌면서 위치도 함께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늘 상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상수값을 가져요. 상수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속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속도를, 자, 이 위상 속도, 이 상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돼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v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z가 되죠. 그래서 단위 시간분의 단위 거리를 간 것이 되는데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 phi 제로는 상수기 때문에 0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k분의 오메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k분의 오메가가 속도가 돼요. 이것이 위상 속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빛의 스피드 오브 라이트, 빛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k분의 오메가다. 그러면 k분의 오메가는 또 어떻게 되죠? k가 뭐였어요? 아까 2파이분의 람다였고요. 오메가는 2파이분의 뮤였죠. 그래서 2파이는 없어지고 뮤 람다, 이것이 속도, 이 전자기파의 위상 속도가 되는 거죠. 위상 속도. 그래서 이것이 진공 중에서는 우리가 C, 백큐, 진공에서는 위상 속도가 C가 됩니다. 이게 위상 속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위상 속도는 위상이 변화되는 속도, 위상이 앞으로 가는 속도고, 그 위상에 가는 속도는 웨이브 프론트가 진행하는 속도와 같다. 웨이브 프론트가 진행하는 속도다 라는 거죠. 네, 이게 위상 속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위상, 여기서 오메가와 k는 어디서 나온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x는 E0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kz 플러스 파이 제로. 자, 여기 오메가가 있고 k가 있습니다. 전파상수와 각진동수를 알면 뭘 알 수 있다? 빛의 속도를 알 수 있다. 위상 속도를 알 수 있다 라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전자기파. 그리고 오늘 살펴봤던 것은 전자기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위상이 뭔지, K와 또 오메가가 뭔지, 웨이브 프론트가 뭔지, 또 플레인 웨이브가 뭔지. 플레인 웨이브는 평평한 웨이브입니다. 평평 웨이브. 플레인 웨이브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플랜 웨이브가 있죠. 플랜 웨이브. 자, 플랜 웨이브 한번 여러분들이 종이 아까 제가 종이를 보여드렸는데 이 종이 실제적으로 플랜 웨이브는 종이의 양사변이 양 모서리가 끝이 무한대로 가야 돼요. 무한대로. 그래 실제 플랜이겠죠. 전체 평평하겠죠. 이 끝이 모서리지지 않고 무한대로 모든 영역에서 다 빛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플레인 실제적인 이상적인 플레인 웨이브의 평면파라는 거죠. 근데 그런 평면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완벽한 평면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런 평면파가 존재하려면 에너지가 무한대의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양옆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의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면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많이 있다고 하는 빛, 태양에서도 오는 에너지도 평면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완전한 평면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빛은 평면파처럼 느끼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제로는 평면파 말고 구면파, 구의 형태로 오거든요. 이게 공면이 휘어서 오는데 우리가 거리가 멀고 우리가 지구의 사이즈가 아주 작기 때문에 지구에 닿을 때 태양에서 오는 빛은 평면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면파로 가정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완벽한 이상적인 평면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너지가 무한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가지는 것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평면파를 가정하는 것은 국소적인 부분에서 평면파로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